네, 이제 그 2026년 두 번째 킬라 동심원 포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박희성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들어오질 못했는데 올해 그 킬라 포럼이 킬라 동심원 포럼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심원에서 30주년 후원으로 좀 저희가 이 포럼을 진행하게 되어서 명칭을 킬라 동시본 포럼으로 바꿔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포럼 주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2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주제 토크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작년에 엄청난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사실 많이 바쁘신 교수님들께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요청드리는 게 참 부담스러웠는데 뭐 너무 반응이 뜨거웠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이제 부탁을 드리고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또 빨리 서둘러 주셔갖고 4월 초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병욱 교수님하고 또 발제 맡아주신 김영민 교수님께서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모쪼록 학생들께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환경 조경대전 이번에 주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이이고요. 굉장히 전 처음 보고 되게 도발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흥미진진한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순서는 그 포럼의 순서는 배정환 학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시립대 김영민 교수님께서 주제 토크 해주시고 그리고 민병욱 교수님께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풍성하고 좀 의미 있는 포럼이 되려면 학생분들의 많은 질의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치칭창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배정환 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조경학회 회장인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배정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조경학과 학생들 또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희성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킬라 포럼은 킬라 동심원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동심원 조경설계사무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안계동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거금을 학회에 쾌척해 주셨고 후압과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킬라 포럼 이름 역시 동심원을 넣어서 또 동심원의 후원으로 진행되고요. 환경조경 대전의 상금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안계동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뭐 작년부터 매달 이렇게 애써서 킬라 포럼, 킬라 동심원 포럼 기획하고 주관해주고 계신 박희성 교수님께도 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경조경대전 작년부터 계속 기획해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신 민병욱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시간 내서 오늘 주제 발표 맡아주신 김영민 교수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주제는 부동의인데요.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I do not agree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가 부동일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관례, 관습, 뭐 여러 가지 캐논, 도그마, 덕트린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떠오른 단어가 저는 진부였습니다. 진부함. 우리가 진부하다고 할 때 진부 있잖아요. 그 진부함을 넘어서는 것이 부동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던 단어인데 진부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한자더라고요. 진부할 때 진짜가 전시한다는 뜻이고 또 부자는 썩은 고기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진부라는 거는 어렵게 구한 고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꺼내서 보여주다 보면 고기가 썩고 악취가 난다라는 뭐 그런 중국의
옛날 스토리에서 왔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렵게 구해가지고 이제 자랑하려고 잘 쓰다가 계속 그대로 놔두니까 고기가 썩고 악취가 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 주인이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라는데요. 고기 주인은 썩은 고기에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 채 세월이 간다. 뭐 그런 뜻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억지로 끌어오자면은 조경을 하는 여러 가지 행위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많이 익숙하고 우리가 잘한다고 늘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뭔가 계속 마치 썩은 고기처럼 계속 부패되어 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종이 한 끗 차이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게 금년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오늘 김영민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민병욱 교수님이 토론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현재 175명인데요. 175명의 학생들,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근사한 포문을 열어주셨고요. 이어서 김영민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번 주제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또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제가 공유를 하면 될까요? 네, 한번 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지금 한 4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45분 예정하고 그렇게 예, 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수가 많은데요. 사실 뭐 빨리빨리 그거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일단 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 보니까 오해 여지가 하나 있는데 부동이란 주제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아마 민병욱 교수님이 요거 정할 때 그 상황에 있어서 왜 부동이냐라고 저에게 자꾸 물어보시면 저는 내가 정한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저 나름대로 뭐 특강을 왜 저에게 맡겼냐 하면 예전에 제가 조금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쓴 아마 스튜디오 201 이라는 좀 적용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조금 다 기존 설계 방식에 대해서 좀 반대로 좀 부정하는 방식으로 챕터가 구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적용학회에서 요 기획하신 환경적용대전 기획하신 분들이 저를 좀 초청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문구입니다. 저는 한 줄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치 제가 저걸 다 쓴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마 뭐 학생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환경 적용 대전에서 어떤 거를 이제 해야지 뭐 나의 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까도 고민 중이실 것 같고 또 부동이란 좀 특이한 주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또 나름대로 던져진 주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또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그, 요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조경계 원로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환경조경대전 이번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부동이라 그랬더니 그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좀, 조금 걱정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민명혁 교수님 요 이제 그 말투를 보면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저희 그 후원을 해주시는 그 원로분께서 왜 자꾸 학생들이 그 자꾸 본질적이 벗어나서 자꾸 딴 거를 하려고 하냐 좀 걱정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적용에 그래서 본질, 적용이 핵심적인 게 있고, 자꾸 이걸 부정하고, 뭐, 전통도 부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그럼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동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것들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본질주의에 대한 그런 얘기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요한 핵심, 조경의 핵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부동의인지 아니면 뭐 구태에 대한 부동의인지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한 부정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조경 자체가 조경에 이 흘러온 조경이 세팅이 되고 이 조경이 발전해온 역사, 조경의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동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경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사실 다른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뭐 물리학 이런 거랑 다르게 딱히 없어요. 딱히 본질 없음이 오히려 본질이 조경일 수 있다는 약간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이 어렵죠. 금방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조경에 이게 여러분들 서양 조경사에서 대부분 배운 내용입니다. 조경의 역사, 조경의 어떤 정체성, 조경의 정체성은 뭐냐 했을 때 반드시 이제 역사랑 맞닿아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서양 조경사라든지 모든 조경사를 보면 이게 막 옛날 얘기부터 가죠. 무슨 뭐 태초에 거의 조경이 있었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저희가 그냥 뭐 어떤 시작을 하자면 가장 양식적으로 딱 정원의 어떤 양식 서양에서 이게 명확하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유행을 했던 거는 바로크 양식이라고 모두들 뭐 인정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이탈리아 양식이라든가 로마 때도 있었고 뭐 여러 있었지만 딱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어 그 일반인들도 딱 하면 베르사유부터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요거죠. 서양 조경 혹은 서양의 어떤 정원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하나의 어떤 지점이 베르사유 정원이고 이것의 어떤 양식, 바로크 양식입니다. 뭐 굳이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오늘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새로운 양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의 바로크에 동의하지 않은 18세기의 픽처레스크 정원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조경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쵸. 원래 르노트르는 이거를 되게 조경을 기하학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영국의 조경가들이 근데 자연은 그 자체로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건데 이거 자체가 아름다운 거 아닌가? 라는 어,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이러한 영국식 정원 혹은 픽처레스크 정원이라는 양식입니다. 뭐 요거 조경학과 학생들이라면 대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바로크 정원과 양식적으로도 다르고 그런데 사실 재밌게도 이 동시에 바로크 정원도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전혀 다른 양식의 이 픽처레스크 정원, 유기적이고 자연을 닮은 이런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사실 대세가 됩니다. 이 픽처레스크 정원이라는 게 대세가 돼서요. 19세기 이제 보시면 프랑스에서도 전부 다 공원이라든가 정원을 이 픽처레스크 양식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다시 동의하지 않는 어떤 중요한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조금 개념적으로 조경의 탄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정원에서 이제 현대로 들어서 19세기가 되면서 조경가들 아직 조경이란 말이 없을 때죠. 가드너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하나를 붙입니다. 우리는 랜드스케이프 가드너고 우리가 하는 건 그냥 가든이 아니고 랜드스케이프 가든이다. 이건 이전에 가드랍니다. 어, 옴스테드죠. 그 유명 옴스테드가 조경이란 걸 처음 만들면서 가든을 버립니다. 가든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랜스케이프라는 것은 근데 가져옵니다. 사실 가든에 랜스케이프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지칭하고 있었는데 아예 가든을 버리고 아키텍처라는 되게 이전에 하시던 분들, 조경을 하시던 정원을 하시던 분들이 전혀 우리 분야 생각하지 않았던 아키텍처를 붙이게 됩니다. 패러다임의 개념적으로 아예 다른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조경이 탄생을 합니다.
어, 근데 재밌게도 양식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버켄헤드 파크라고 아까 조셉 팩스톤이라는 분, 유명한 그 당시에 랜드스케이프 가드너였고, 뭐 수정궁이라든가 여러 유명한 작품, 영국의 가장 뛰어난 어떤 작품을 남긴 조언가가 만든 정원이고, 이게 사실 옴스테드가 센트럴파크를 만들기 전에 방문을 합니다. 이거에 감동을 받고 이런 정원을 영국에도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이걸 만듭니다. 양식적으로는 사실 같아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아예 이거는 정원이 아닌 새로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모든 학과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저희가 여기 이제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실 조경이 만들어진 거는 어떤 이전의 패러다임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이름을 새로 넣은 거죠. 뭐, 기대하셨겠지만 또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센트럴파크에 동의를 하지 않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우리는 이걸 모더니즘 조경이라고 부릅니다. 어, 단 카일리라는 미국 조경가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분뿐만은 아닙니다. 그 3인방이 있습니다. 제임스 로즈, 가렛 에크보, 단 카일리라는 사실은 여러 분 만날 때, 학생 때 왜 건축은 모더니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옴스테드의 조경에 머물러 있느냐, 100년 전 조경에 거의 머물러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센트럴 파크를 극복하려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경 설계 사무실들의 대부분의 아틀리에 고 모델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센트럴 파크의 모델이고 사실 저 뒷 배경만 없애고 공원이라는 이름만 안 붙이면은 영국식 픽처레스크 정원과 사실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음, 란카일리가 1950년대 새로운 조경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양식의 조경, 모더니즘 조경을 표방하면서 설계한 작품입니다. 전혀 다르죠. 근데 재밌게도 바로크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저 기하학적인 게 실질적으로 옴스테드가 어, 본인이 스스로 부정한 조셉 팍스톤의 그 정원 양식의 어떤 공원들을 방문하고 센트럴파크를 만들었던 것처럼 단카일리는 프랑스의 바로크 양식을 보고 이게 오히려 새로운 실마리를 주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런 대칭적이고 되게 기하학적인. 근데 이때 저기 뒤에 건물들 보이시죠? 모더니즘 건물 보면 매칭이 됩니다. 정확하게 언어가. 하지만 이전에 그런 유기적이고 이런 걸 한 100년 이상 한 거죠. 18세기부터 보자면 센트럴파크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이게 조경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거를 1950년대쯤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 모더니즘. 이거는 이전 세대에 대한, 옴스테드에 대한 반격이었습니다. 부동이었죠. 센트럴 파크를 또 동의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실 건축 혹은 도시 쪽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또 동의를 하지 않았는가? 베르나드 춤이라는 라빌레트 공원을 설계한 분이었고, 이때 공모전에서, 음, 그 상위권에 오른 모든 작품들이 센트럴 파크를 부정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경기에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면은, 1, 2등 안이 사실 조경가가 아니라 건축가였기 때문이고, 그 논리 자체가 이게 조경의 논리가 아니고, 옴스테드가 정원을 부정하고 건축이라는 단어를 갖고 온 것처럼 건축이 혹은 도시가 그대로 공원, 조경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개념적으로 음, 추미가 얘기했던 것은 비성과 우연의 공원입니다. 왜 이런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면은 공원이 도시의 반대항이 아니고 센트럴파크는 그러니까 도시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자연이라는 모델을 도시 안에 갖고 온 건데 왜 도시 안의 공원은 도시의 일부인데 달라야 되지? 그냥 도시적이면 안 돼?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모양 같은 게 아니고요. 도시는 우발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예측할 수가 없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우발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가 유명한데 이 폴리는 사실 로직이 없습니다. 그냥 깔아놓은 겁니다. 등방형으로. 그래서 동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혼났을 거예요. 아니, 저걸 만들어 놓고 왜 못 가? 못 가게 야, 이거는 네가 기능적으로 잘못한 거야. 한데 의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할당을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쓰겠지. 그리고 최대한 우연히 충돌하는 효과들을 가져오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공원의 모델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센트럴 파크를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센트럴 파크가 도시의 반대항이었다면 그대로 도시를 닮은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또 다시 센트럴 파크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분이 나타납니다. 홈스테드 좀 짜증나겠죠. 이제 좀, 어, 그만 좀 나를 부정해. 나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이게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프로토타입입니다. 수없이 부정을 했지만 그 모델이 살아있고 여전히 사실 아직도 좋은 공원 하면은 센트럴파크를 떠올립니다. 어, 이 이안 맥하가라는 분은 어떤 방식으로 센트럴파크에 동의하지 않았냐면은 아예 조경은 그런 공간을 미학적으로 디자인하는 이 방식 과연 조경이 맞을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맞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후변화 위기처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라고 보시면 6, 70년대 때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환경 문제가 오히려 조경이 해결해야 될 핵심인데 우리는 어떤 양식적인 거, 모더니즘이냐 아니면 이게 도시를 닮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과학적으로 어디를 보존해야 되고 어디를 개발해야 되고 더 큰 단위의 차원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론. 우리가 지금 조경학과를 다니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어떤 생태적 계획론을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GIS라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사실 아크GIS, GIS 시스템이 조경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잘 몰라요. 공간정보학과 교수님들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아크GIS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저기 하버드 조경학과 대학원을 나온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음, 그래서 아마 조경 쪽에서 가장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장 성공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이런 생각 자체가 조경뿐만 아니라 도시 내지는 이 공간을 다루는 모든 시스템의 어떤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왜 조경을 꼭 옴스테드가 했던 것처럼 선을 긋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게 과연 환경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인가라는 어떤 부동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계속 이 부동의 역사는 됩니다만, 마지막 이 장에서 90년대 때, 당연히 이제 이안 맥하그의 과학적 방법론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모든 조경학과들이 이제 우리는 과학을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 워커라는 분이 예술을 부활시켜야 된다. 조경은 과학이 아니라 문화적 영역이다라고 하고 예술로서의 어떤 조경의 부활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조경학과 학과장을 부임하면서 교육 제, 체제라든가 어떤 방향을 전부 다 다시 예술적 조경으로 바꿉니다. 이런 거를 다시 시도를 하죠. 이게 80년대 때 이제 설계한 작품이고, 최근에 한 이제 공항입니다. 단순히 어떤 평면적 예술을 떠나서 이런 완전히 입체적으로 건축과 결합된, 그리고 실내와 외부와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극찬을 받는 이런 예술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조경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본질 자체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오히려 조경의 본질이, 조경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어떻게 보자면은 스스로의 자기 부정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는, 어떻게 보면 부동의 자체가 조경의 핵심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얘기거나
엄청나게 뭔가 혁명적으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조경은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의의 결과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뭐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요게 궁금하시겠죠. 부동의 지점은 사실 뭐 무엇을 왜 어떻게 동의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힌트를 주었는데 이게 조금씩 지점들이 다릅니다. 무엇을 예를 들면 바로크에서 픽처레스크로 넘어갔을 때 양식입니다. 표현의 방식을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옴스테드는 아예 개념 자체를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실 양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양식은 픽처레스크 정원이나 센트럴 파크나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 그렇게 차이점이 없는데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무엇을 부동의하는가 그리고 또 이 환경적용 대전의 그 문구들을 보면 왜가 중요합니다. 부정을 위한 부정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점들 을 잘 왜 우리가 그 어떤 지점을 동의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픽처레스크는 바로크를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뭐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연구에서 가장 나오는 거는 그냥 단순합니다. 너무 비싸서입니다. 바로크는 왕 정도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픽처레스크 정원을 만들었던 건 왕까지는 안 되는 귀족들이었습니다. 부자긴 한데 공작, 백작들인데 저걸 하려니까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도 안 맞고. 단순합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고 그런 새로운 양식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궁금한 거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지 않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무엇을 왜 어떻게를 보자면 요거를 보자면 대상 당위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인데 일단 한 가지 힌트만 주자면 여러분이 배운 게 요럴 겁니다. 설계는 요 과정을 따라서 하셨을 겁니다. 개념을 설정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고 좀 디테일한 설계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조감도 쫙 만들고 투시도 만들어서 아마 프로젝트를 매 학기 마쳤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방식은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한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설계 사무실 가보면 꼭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급한데 언제 이 순서를 따라요? 사실 이미지부터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부동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여러분이 배워왔던 거를 마지막 뭐 졸작이든 아니면 어떤 단계에서 좀 부정을 해보는 겁니다. 좀 소심하게 개념 없이 해볼까? 분석부터 해볼까?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분석만 하고 계획 그렇게 뭐 축 같은 거 안 잡고 설계부터 해볼까? 이럴 수도 있고요. 그냥 저는 학생들한테 좀,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할 텐데, 이미지부터 만들어 보라고도 합니다. 거꾸로 한번 해봐. 이미지하고 거꾸로 개념 없이 이미지부터 만든 다음 개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배워왔던 그 과정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왜 선생님들이라도 모든 학교는 그렇게 가르치느냐? 정답이어서가 아니고요. 교육의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전에 가면 꼭 그 순서대로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베르사유 정원과 스토우 가든, 픽처레스크 정원 요 두 개를 바로크와 픽처레스크 보면 딱 보면 결과물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가 달라요? 그러지 마세요. 완전히 다르죠. 기하학적이고 저쪽은 돼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갑자기, 이유라든가 대상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 방법에 좀 집중을 할게요. 부동의 전략만 보자면, 음, 역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베낀 겁니다. 물 뺏겼을 거예요. 요거 사실 잘 수업 시간에 안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그냥 넘어가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중국 정원을 베낀 겁니다. 의외죠. 아니, 진짜로? 영국 애들이 중국 정원을 베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8세기까지 지금 19세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이 되게 동양을 무시하고 막 하대하고 이랬다고 하지만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신비한 나라. 야, 저쪽에 가면 신기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더라. 그리고 중국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식, 중국풍, 일본풍. 지금 보시면 요 피서산장이라는 18세기의 중국 전통적인 어떤 정원이 오히려 바로크보다 스토우 가든을 닮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연의 일치 아니냐 하지만 사실 요 증거들입니다.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원을 베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식 탑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큐 가든에 있는 건데 이게 영국식 정원이라고 잉글리시 가든이라고 말한 뭐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에 곳곳에 중국식 파빌리온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이 중국이었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꼭 중국에만 해당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동양 전체로 생각을 하시면 동양 조경사에서는 물론 한중일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압지나 후원이나 어, 파선장이나 비슷합니다. 금각사나 그냥 유기적으로 물이 가운데 있고요. 자연스럽게 식재를 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감히 생각해 보시면 바로크랑 전혀 다른 방식이고 영국식 정원과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호수를 넣고요, 돌아가고요, 자연적으로 식재를 합니다.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공간 평면 설계를 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험프리 랩턴이라는 유명한 픽처레스크 조경가 중 한 명인데 이분의 설계 방식은 레드북이라는 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줍니다. 지금의 똑같이 그림을 현장을 그린 다음에요. 자기가 설계할 거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라고 이미지부터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림부터 그려도 됩니다. 왜냐면 사실 평면 클라이언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쵸? 그림은 쉽게 이해합니다. 저기 좋은데요? 저기 나무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길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합니다. 그래서 그림만 그리고 설계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분석 개념 여기 없습니다. 그쵸? 요 장면이 딱 이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굳이 분석이 필요한가? 음, 굳이 개념이 필요한가? 굳이 계획, 축 같은 걸 잡아야 되나?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면 그냥 그림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홈스테드의 유명 센트럴파크랑 벌켄헤드 파크가 뭐가 다른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거를 홈스테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바꿨는지 말로만 때운 겁니다. 말로만 때웠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양식 똑같은데 이건 이제 정원이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보시면요, 영국식 정원 한 3개 합쳐놓은 거고 엄청 큰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됩니다. 저기 레저버 저수지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저런 어떤 형태적인 거 보면은 아까 사진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을 재규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거저드셨다. 거저드셨다. 심지어 저 설계도 옴세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컬버트 보라는 분이 파트너가 이제 열심히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개념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아실 겁니다. 어, 그 이전에 험프리 랩톤이라든가 조셉 텍스터머 같은 분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옴스테드는 건축가들도 알고 조경학과 학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개념화, 조경이란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험프리 랩턴은 개념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옴스테드는 개념이 전부입니다. 자, 또 다른 부동의의 전략. 그럼 이안 맥하그는 어떤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했는가? 이게 간단합니다. 분석만 해요.
근데 이게 참신하게 그림 이렇게 안 그립니다. 저절로 분석만 했더니 플랜이 나와요. 어, 이게 제일 유명한 방식인데 쭉 보면은 분석 도면들만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석 도면들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꼭 지켜야 할 거. 예를 들면, 여기 숲이 좋아서 지켜야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물이 중요해가지고 상수원이라서 지켜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쭉 하다 보면 이거를 투명한 종이에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첩을 해요. 이게 레이어의 개념인데, 그러면 제일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보존해야 될 곳이 제일 진해지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드려도 되는 부분, 개발을 해도 되는 부분은 옅게 남습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끝이에요. 여기다가 개발하세요. 주거단지. 저기는 절대 개발하지 마시고요. 역시 거저먹는 건가? 선 하나 그리지 않고. 근데 이게 스케일이 앞과는 다릅니다. 저기에 저런 센트럴파크가 몇 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의 개념입니다. 아예 개념 자체를 스케일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도시 안의 공원이 아니라 도시를 먹는 큰 어떤 영역이다, 지역이다, 리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반박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 되게 단순한 논리죠. 거꾸로 이게 이제 디펜시브 시오리라고 그러고 칼 스타인리스라는 교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음, 오펜시브 시오리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데 거꾸로 갑니다. 예를 들면 개발을 하면 제일 좋을 곳, 입지가 제일 좋거나, 교통이 제일 좋거나, 땅값이 제일 싸거나, 경관이 제일 좋거나를 거꾸로 주거단지라든가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걸 쭉 중첩을 해보면 제일 좋은 데면 하면 제일 좋은 데가 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논리 아니야 하지만 이거 지금 시행,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합니다. 최적의 조건들이 가장 중첩이 되는 가중치를 주면은 거기를 딱 개발하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GIS라는 시스템이 모든 분야, 공간을 타는 모든 분야, 도시서부터 부동산, 건축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에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라빌레트 공원이 80년대, 90년대 때 조경기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게 설계를 했는가를 봤었을 때 살짝 얘기는 했는데 저 폴리가 핵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 점선면이라는 개념을 이것도 여러분 늘 하는 그러니까 이 추미가 해가지고 이제 진부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면은 이거 80년대 이미 추미가 다 하고 그걸 한 20년간 우려먹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선면 하면은 교수님들이 싫어하시는데 이 당시는 점선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논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레이어를 보시면 저 점, 폴리의 점과 저 선과 저 면, 밑에 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중첩을 했습니다. 중첩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우연의 효과. 를 노린다. 근데 이거 역시, 그러니까 보면은 맥락이 없는 거죠. 자체적 맥락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석을 하고 맥락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맥락을 무시함으로써 각각의 독립적인 어떤 논리가 그대로 중첩이 됐었을 때 우연함, 그리고 충돌,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되게 재밌게 공헌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맥락을 무시하면 안 돼. 대상지를 꼭 가봐야 돼. 대상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이해를 해야 돼 하는데 이 전략은 맥락을 아예 생각하지 말자. 그냥 별도의 시스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연히 아니 뭐 우연히 필요한 길을 내겠지 이런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 폴리들은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안 쓰는 폴리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선 같은 것들도 좀 특별한 기획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여러 조경가들이랑 건축가 심지어 철학자에게도 정원을 설계해보라고 그랬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맥락 없이 우연성의 어떤 레이어들 세 개가 그대로 중첩이 됐었을 때 거기서 나온 효과를 보자. 음, 충돌과 우연의 체계.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맥락 무시하기라고 전략을 했는데 아까 말로만 때운 거기도 합니다. 개념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처음 듣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떠한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부동의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새로운 어떤 설계를 보여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저 세계 조경사에 남은 그런 거 뭐 알겠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학생이잖아. 자, 학생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5개만 꼽았는데요. 일단 환경적용 대전의 작품은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가 있는데, 뭐, 지난 주제를 꼭 이제, 동의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난 작품을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래가지고, 5개 주로 외국 작품, ASLA에서 이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음, 한 가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실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하고 요 주제로 갔었을 때, 부정을 해버리면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제가 하버드 유학 갔을 때,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네가 왜 그걸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될지 이게 이게 비현실적인지를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학생의 역할은 학생의 역할은 너의 아이디어 때문에 현실이 바뀔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학생의 역할이지 네가 현실에 맞추는 것은 너의 역할이 아니다. 멋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서 그래. 세상이 나로 인해 바뀌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맞출까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건 어차피 회사 가면 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혼나지 않을까요? 심사위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이디어 때문에 기존의 어떤 현실이 바뀔 수 있는 실마리라든가, 그래, 이렇게 해야지 현실이 바뀌겠구나를 생각하는 게 어떤 학생 작품에서의 부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학생은 이제 학생 작품들이 5개인데 첫 번째, 이 학생은 뭘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설계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은 설계를 대안이라고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설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계 졸업 작품일 텐데, 램쿠라스라는 건축가가 졸업 작품으로 한 72년도의 작품입니다. 실제 AA 스쿨 건축학과 졸업 작품인데요. 제목부터가 사실 지금 보면 약간 중의 같기도 해요. 엑소더스. or voluntary prisoners of architecture. 건축의 자발적인 죄수들. 약간 내 안의 흑염룡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제 런던입니다. 런던인데 저 거대한 저건 뭘까요? 건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건물에 모든 맥락도 무시하고 저 빨간 것은 심지어 무엇이며 거의 런던을 다 파괴했죠. 근데 이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발 혹은 선언으로서 어떤 설계를 한 거예요. 저게 평면 보면 그냥 개념 아니야 하는데 실제 설계입니다. 저기 왼쪽에 조감도 보이시죠? 진짜로 저 어마어마한 수키로짜리 구조물을 만듭니다. 근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인데 이대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달하다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도저히 폭동들이 나고 치안이 불안전해져서 미래 사회에서 정부가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도시를 버리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도시 안에 건설하는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별된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만 그 안에 받자. SF 영화 같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건축을 구축해야 되는가라는 신, 참 신비한 어떤 주제를 던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보면요,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모두가 이 장벽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야겠죠. 너는 우리 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검증하는 어떤 절차를 저렇게 합니다. 근데 약간 이민국
미국에서 그 이민국에서 추방하고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유토피아 같은 그런 단지, 계획된 단지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감사를 합니다. 아,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사회 일원으로서 살 수가 있다니라고 하고 밀레의 만종을 본딴 저런 하는데 사실은 저기서 딱 보여주는 것은 감옥입니다. 그 자발적 죄수입니다. 근데 저기가 유토피아고 이런 어떤 세뇌 교육 같은 거를 시켜서 이 건축이 그 어떻게 그런 세뇌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을 완전히 체제에 적응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되게 역설적인 어, 건축을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본주의, 이 70년대 때 자본주의랑 지금 어떤 사회가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이게 뭐 억압적인 통제가 아니고 예능이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뭔가 이런 오락과 유희거리를 통해서 나는 행복해. 이런 식으로 어떤 주입하는 요 사회 전체에 대한, 체제 전체에 대한 비판을 건축적인 장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깨우침입니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극단으로 내가 보여줄게. 이상을 극단으로 가면 사실은 결국에 감옥 같은 거야. 그리고 대탈출을 하지만 대탈출이 아니라 대감금인 거죠. 자발적인. 그래서 이거는 대안으로서 설계가 아니고 도발 혹은 선언으로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들이 일단 설계를 일단 못했어요. 보시면. 설계 건축한데 저 바둑판은 뭐지? 경악을 하고 저 약간 일단 야 이거 주제를 떠나서 설계를 너무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약간 생각 자체가 특이했고 도발적이었기 때문에 AI라는 그 학교의 성향상 야 그래도 야 이 정도 능력 있으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졸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엄청난 낙제를 줄 것인지 논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나중에 모마 지금 요 출처는 모마입니다. 뉴욕 모마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아마 학생 작품 중에 최초로 모마, 뉴욕 모마의 현대미술로서 전시가 된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뭐, 램쿠라스 말고, 어, 2025년 미국 학생 작품 상 받은 것들을 한번 볼게요. 요 작품 제가 되게 특이했는데, 지금 보여줄 두 작품은 둘 다 어워드 오브 엑설런스를 받은 겁니다. 최고 대상을 받은 건데 미국 ASLA 학생 작품에서 대상을 받은 건데 이 대상은 매년 주지 않습니다. 약간 퀄리티가 없으면 어떤 해는 아예 대상이 없는 해도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작품은 제너럴 디자인 부분 그리고 애널리시스 부분 그러니까 계획 부분 일반 설계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요게 되게 저 진짜 특이했는데 이 작품은 아까 램쿠라스라든가 여러 학생 작품들은 부동이라 하자면 거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세상을 뒤엎을. 근데 이 작품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디테일해요. 근데 세상을 구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전체를 한번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요 수준이 이제 여러분 학생 수준에서 가장 뛰어난 그래픽과 논리 전개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제를 지극히 디테일한 현실적인 권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대상지가 특이해요. 알래스카예요. 미국의 알래스카인데,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저도 처음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툰드라의 어떤 생태는 되게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거고, 수없이 많은 겨울과 이걸 대면서 근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생태계가 깨지고 있고 이게 이 툰드라라는 알래스카의 툰드라라는 것은 북극에서부터 저기 시베리아까지를 다 관통하는 그런 중요한 생태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경험 못 해봤지만 기후 변화의 최극단에 서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환경인데 그거를 지금 보시면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계속 녹으면서 지금 요게 깨지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인간이 개입을 하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래픽적 명료함, 이 있고, 요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가. 건물 지반이 흔들리고, 어, 도로가 이제 보수가 잘 안 되고, 그쵸? 뭐,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을 쭉 엄청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정도까지 이 단면을 이렇게까지 그린 사례는 처음 봤어요. 학생 작품에서. 그리고 실제 그 마을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거기 맨날 눈이 쌓여가지고 차를 알래스카에서 갖고 다니려면 눈을 치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런 기계 장치들을 통해서. 근데 눈 치우는 것부터 제대로 일단 이 눈 치우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형이 있고 물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도시는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도로 체계에 따라서 미국 어디나 볼 수 있는 체계에 따라서 마을이 만들어졌고 이게 그 방식에 따라서 눈을 치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생태계 전체가 점점 파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역들을 나눠가지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영역과 그 얼음들이 녹는 과정들, 치우고 녹는 과정들을 분석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왼쪽을 보시면 저 도로를 따라서 눈을 치우고 가게 되는데 물 흐름을 따라서 눈을 치우는 길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지극히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구원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 그냥 한쪽에 도로 쪽으로 치우지 말고 물이 나가는 쪽으로 만들고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눈이 녹으면서 지하수를 가게 하고 어 진짜 그 마을 하나하나의 어떤 배수 체계에서부터 이렇게 다룬 겁니다. 근데 그리고 뭐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 치울 때 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요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저런 배수라든가 이런 열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청난 설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 지금 표현과 이 프로젝트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나 들어보면요. 꼭 필요해요. 기후변화에서. 기후변화에서 이런 식으로 눈을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툰드라에서는. 다음 대상 받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계획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일반 디자인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여기는 뭘 부정했냐면요. 당연한 것을 부정했습니다. 주제가 흙입니다. 자, 흙은 사실 설계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냥 주어지는 거죠. 끽해야지 다이어그램 정도에 나옵니다. 저희는 흙에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했어. 오염도 고민했었는데 주체가 흙입니다. 근데 이 접근을 한번 보시면 아까 좀 비슷합니다. 이 약간 2025년도의 경향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현실적이에요. 요렇게 가서 그 이 흙에서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가. 그냥 도시의 잡초들입니다. 잡초들인데 이 토론토 지역인데 이게 뭐냐면 두 개가 되게 인상적인 이 전체를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일부를 제가 했는데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서페이스의 표면에서의 어떤 풍경인데 거꾸로 뒤집었어요. 서페이스 일부러 글씨도 거꾸로 해놨죠. 근데 그걸 뒤집으면 표면을 뒤집으면 그 안에 그 표면을 만드는 건 사실 땅이다. 땅의 속성들이 그 모든 지표라든가 이런 어떤 풍경을 만드는 거고 식생을 결정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우리가 설계 대상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진짜로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고 표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손 그림처럼 했는데 어, 의도적인 거죠. 손글씨랑 나는 현장으로 다 나가봤다. 그리고 설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곳곳을 설계를 해요. 근데 이게 예쁘고 수영이 좋고 아름다운 조경수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자라는 애들을 써야지 이 흙과 세트가 돼서 생태를 복원하고 풍경을 다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간들을 만들어요. 버려진 땅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지속 가능한 설계예요. 그냥 두면은 쟤네가 자라는 잡초인데 조금만 그 흙의 속성을 이용하고 가이드만 주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지 않고도 우리는 풍경을, 조경을 만들 수 있으면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가 두 작품이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시립 때 졸작을 하면서
이제 매년 요 분석을 해 주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역대 한 것 중에 부동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번 볼게요. 이것의 주제는 금지된 것이 꼭 금지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철학적인 같은 얘기 아닌가인데, 자, 볼게요. 뭐가 금지돼 있을까요? 제목을 보시면요. 마리화나 저스티스입니다. 마리화나 정의. 이게 그 2019년도라서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이 불거질 때예요. 근데 조경을 마리화나로 합니다. 대마 조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했다가 교수님, 다시 졸작을 내년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대마로 적용을 하겠습니다인데, 논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리고 단순한 대마를 쓰자, 저는 화끈하게 해볼래요가 아니고 이걸 보시면요. 그, 이 쭉 보시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노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있고요. 이 노숙자들은 주로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인데 재밌는 거는 68%가 어 68%의 노숙자가 어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노숙자가 흑인인 겁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기 보여주는 거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인종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마약으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흑인이 압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의 문제랑 정의의 문제, 그리고 마약의 문제를 이제 엮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빈집의 문제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빈집들의 문제가 있고, 저는 되게 보면서, 마약, 노숙자, 인종적인 문제, 사회적 정의, 그리고 빈집 문제, 이렇게 던져놓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했고, 여기 아까 말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마리화나의 사용 빈도는 흑인이 32%인데, 잡히는 비율은 87%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나가 대마가 얼마나 사실은 괜찮은 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담배보다 중독성이 없어요. 이게 미국이 이제 합법화를 한 이유 중 하나인데, 그리고 제 대마 찬양론자는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제 계열이라서 되게 좋고, 되게 도발적인 건데, 쭉 보시면 뭐냐면요. 빈집을 노숙자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대마를 키우게 합니다. 대마를 키우게 하고 이게 대마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그거를 재배를 하는 걸 허용을 해주면서 자생 직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의 문제와 대마의 문제와 그리고 노숙자의 문제와 그거를 흑인 동네에 되게 범죄율이 높은 동네 이거를 엮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엄청나게 잘 짰어요. 이 네 가지의 다른 어떤 이슈들을 되게 밀도 있게 다루고 되게 현실감 있게 했고, 설계가 멋들어지진 않습니다. 전략입니다. 근데 대마가 아직 금지돼 있었죠. 근데, 어, 금지된 것이 꼭 금지돼야 되는가?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미국이 대마 합법화 논쟁이 있었었고 되게 핫 이슈인 거를 절묘하게 이제 찾았고 결과는 아실 겁니다. 대마 합법화된 주들이 있죠. 이게 결과고요. 마지막 작품. 이것도 되게 참신한데 사실 이런 작품 별로 없는데 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배운 걸 무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근데 엄청나게 지적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사라와지라는, 이거 여러분들 조금 서양 조경사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칠 겁니다. 아까 픽처레스크 얘기했죠. 픽처레스크 얘기를 하면서 중국 정원들이 아시아풍이 엄청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류가 첫 번째 게 아니었어요. 이미 18세기에 중류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게 얘네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잘 몰라요. 그냥 아시아풍, 동양풍이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고, 사라와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사교계에서
사라와지가 좋으네요.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은 아시아 정원이라든 아시아 문화의 어떤 정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말이에요. 콩글리시 같은 거고 아무 뜻이 없고 근데 이걸 막 사라와지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해야지 당시 사교계에서 아시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군요. 이런 건데 이게 그 도자기라든가 저런 어떤 그 그림, 채색화 같은데, 지금 이제 영국의 도자기들 보면은 그게 다 사실은 중국의 어떤 그림들을 영국식으로 해석을 해서 아시아풍으로 만든 게 아직도 본차이나라든가 이런 도자기의 문화로 돼 있는데 이런 거죠. 아시아인데 서양화된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의 어떤 그 문화, 그러니까 이게 오인의 어떤 문화를 그 설계를 풀었는데 이게 저도 황당한데 그냥 도자기들을 막 갖다 놨어요. 광장에. 이 광장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 금색으로 바른 건 이건 일본의 어떤 도기의 하나의 어떤 전통인데 그래서 일본도 아니고 뭐 중국도 아니고 정체불명인데 얼핏 보면 아시아풍인데 근데 이게 살아와진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아류고 짝퉁인데 그게 진짜가 된 요런 어떤 하나의 문화적 경향을 어 중국식 정원에 이걸 모마가 대상지인데 사실 또 모든 걸 무시한 게 대상지도 사실 없어도 돼요.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광장에 요거 하셔도 되고요. 그냥 어디 지하철 역사에 해도 되고 실내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풍경은 되게 특이하죠. 근데 너무나 독특해요. 너무나 참신하고요. 너무나 그리고 또 지적이에요. 근데 분석도 없고요. 개념은 좀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한 설계 개념인가 싶기도 해요. 음. 그리고 뭔가 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들의 연속인데 이미지들도 그냥 도자기를 엄청 크게 갖다 놓고 절묘하게 자르고 뭔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든 걸리버 여행기에 간 것 같은 풍경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너무나 예술적이고 뭔가 참신하고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나? 산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소인이 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5분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만 어, 결국에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음. 근데, 마지막을 이제 이 조경학회에서 사실 제가 만든 기획은 아니지만 던지는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8혁명이라는 68년도에 학생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모토가 금지 기성세대가 금지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그 혁명의 모토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희는 사실 뭐 민 교수님이나 뭐 너무 다 싸져서 그러나 저희는 기성입니다. 해오던 게 있어요. 참신하고 싶은데 참 이것도 참 어불성설인데 이미 기성이 여러분께 기성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께 어느 정도의 이런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생각한 어떤 부동의의 개념과 좀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이 정도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들을 좀 받겠습니다. 아, 네, 김영민 교수님 너무 재미있는 특강 감사드립니다. 완전 음, 저, 재밌었어요. 네. 예, 그거 처음 역사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같이 엮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학생들도 많이 뭔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있네요. 어떻게 지금 바로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걸 질문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취지가 그런 웨비나르에서 어디 학생들 학생들 있을까요? 학생들이 아니라도 괜찮지만 질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아니 부끄, 지금 음. 예 아니, 저기 부끄러우면 채팅창에라도 맞아 채팅창에다가 올려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번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프로젝트 설명하실 때 엄청나게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저한테 이제 남는데, 그래서 저희 부동의 취지가 처음부터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림으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이번 환경조경 대전에서는 설계 설명서에 학생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부동의의 어떤 근거 내지 부동의를 통한 어떤 바램 그런 걸 좀 잘 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고가 나갔을 때는 설계 설명서를 잘 작성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그건 좀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혹시 채팅창에 불 들어온 거 있나요? 안 나가는 걸로 봐서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숫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아직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조경의 본질은 부동의 역사다부터 시작해서 양식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큰 담론 얘기도 하시고 어, 재밌었어요. 많은 배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것도 많지 않을까요? 학생들 누가 먼저 우리 학교 학생 있으면 지명도 할 수 있는데 소중한 시간이에요. 빨리 빨리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조경이 환경 보호나 미적인 개념 관련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남겨야 한다는 개념에 부동의 또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임 뭐, 교수님이나 뭐. 뭐, 생각 떠오르시는 분 먼저 하셔도 되고, 저기 박 교수님도 하셔도 되고, 김영민 교수님 먼저 이렇게 보고, 그 제가 예, 보여준 사례 중에 그 대탈출, 어, 네, 그 램코라스, 자발적인 건축의 죄수들이라는 것이 사실 요거 긍정적인 이 영향을 남겨야 된다는 꼭 이게 대안이라든가 뭐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어 그거에서의 부동의하는 작품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 영화라든가 소설을 보면은 음, 꼭 도덕적인 거나 그런 교훈을 남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쵸? 물론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조경이 그렇다고 뭐 환경 파괴를 위한 조경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메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선언이면은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랭쿠라스가 하려던 시도는 어, 어떤 깨우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디스토피아랑 관련된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숨겨진 이면이 아닐까? 그 고발 같은 거죠. 고발 같은 거고, 근데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논쟁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긍정적인 영향 자체보다도 저는 학생들이 접근을 할 때 그냥 조금 더 쉬운 거부터, 부동의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많은 리서치가 필요한 게 그런 생태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좀 과학적인 얘기인데, 몽고 사막지대에 나무를 지금 녹화 사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몽고의 생태를 훼손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빨리 고갈시켜서.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당연한, 이 녹화 사업을 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려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뭔가 힌트가 있으면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정을 위한 부정은 사실 위험하고요. 그것에 대한 되게 그래서 아까 저는 방법을 주로 얘기했지만 무엇을 왜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자기 소속도 밝혔네요.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학생입니다. 혹시 부동의와 개선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적용에 대한 부동의인지 기존 현황을 개선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기존 잘못된 내용에 대해 부동의하고 이를 새롭게 만든 더욱 좋은 방향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건 개선인가요? 부동의인가요? 여기 개선과 부동의가 다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이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부동의냐 개선이냐라기보다 일단은 개선을 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 왜, 그냥 좋으면, 좋으면 사실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건 더 좋게 만든다는 건데, 음, 그 전제는 뭐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음, 뭐가 안 좋다는 건데, 근데 부동의가 조금 다른 거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건 문제가 있어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저것에 잘못된 거는 단순히 저기 배수가 안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어디 물이 고여 있다고 해보면 그러면 그걸 평탄화하는데 왜 바보들인가 왜 저거를 물이 항상 고이게 만들었지? 제도인가? 아니면 법규가 그랬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뭔가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데. 예, 막 요즘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 부동의 지점을 잡고 설계를 하다 보면 전략에서 결국 기존 적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 방향으로 따라갈 때가 있는데 이를 부동의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참신한, 저희가 볼 때 역사상 가장 참신한 건 아까 옴스테드였던 것 같아요. 음, 바꾼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이밍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존 적용, 그러니까 부동의가 사실은 어려운 게 수많은 전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수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감귤 학생, 이제 하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그런 학생들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설계 관성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부동의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의를 하고 있는, 하던 대로 하고 있는 이건데, 그럴 때 저는, 앞에서 그, 하나의 그 부동의 지점들이 명확하게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모든 것을 부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양식은 똑같고 개념만 부동의할 수도 있고요. 음, 개념은 똑같은데 양식만 바꿀 수도 있고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음. 예, 맞습니다. 무엇을 부동의하는지 자기가 스타일을 부동의하는지 아니면 하는 방법을 부동의하는지 아니면 뭐 태도를 부동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면상으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도면상으로 아까 램코라스 프로젝트처럼 완전 이건 뭐지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설명서를 통해서 하지만 내가 부동의를 하는 거는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냥 부동의를 위한 부동의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부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의 지점, 실질적인 이미지나 마스터 플랜, 설계 그리고 적용, 적용의 과정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음, 요것에 대해서는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고 그러니까 이건 본인 특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나는 이미지, 뭐 논리는 잘 모르겠는데, 나 이미지 너무 잘 만들어. 그럼 이미지로 부동의를 매체를 생각하시 좋을 거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나는 이미지는 모르겠는데, 개념이나 분석은 되게 잘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부동의 지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보시면 아름다운 조감도 없어요. 음, 아름다운 이미지 없는데, 근데 그 평면이라든가 모든 분석이 너무나 디테일하고 아름답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거기서 막 뭐 예쁜 뭔가 뭐 눈이 눈이 가득 쌓인 알스카의 낭만적 풍경을 하면 되게 깼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마도 본인들이 제일 잘하실 것 같고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에 제일 맞는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희애 학생이 올려놓은 저기 질문에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떨까요? 그리고 딸려서 지금 또 되게 재밌는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교수님들께서 현실적인 법률과 상황을 강조하시면서 설계를 진행하시길 원하실 때 어떻게 하면 교수님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 프로젝트를 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단 저기 마지막 유저 분부터 하면은 네. 요거 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거예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수일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 니네가 되게 프로젝트를 성공하면은 니네가 잘한 거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뭘 잘 가이드 해준 것보다 근데 망해도 니네 탓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사실 어떻게 저는 약간 도구예요. 여러분들을 잘 끌어줄 수 있는. 근데 물론 우리 교수님들이 뭐 좀 권위적이신 분들도 있고 되게 의견이 강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교수님 말씀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학생 때 그 건축을 저는 복수 전공하면서 가장 후회됐던 것 중 하나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옵션들을 막 만들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교수님이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요게 낫지 않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황당한 건 거의 학기 말 돼서 야 근데 네가 했던 거 중에 그 첫 번째 게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거가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도구예요. 근데 교수님들도 틀릴 수가 있고 개인적인 게 있을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부동이니까 이게 나는 교수님들의 모든 이 기성 반대할 음, 거야라기보다 교수님들이 경험도 많고 그런데 꼭 정답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휘두르지 말고 이거는 내 프로젝트고 내 포트폴리오에 남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칭찬받아야지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램크라스 거가 교수님들 되게 싫어했어요. 졸업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목마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리고 아마 현실적인 법률과 상황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그 현실적인 법률의 어떤 지금과 안 맞은 부당함 그걸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 좀 아까 지적인 뭐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부동의 할래요. 부동의를 위한 부동의 할래요. 그러면 아마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깊은 고민이 있으면 충분히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 공모전 주제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원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리고 예. 저거 질문하신 분은 교수님 아닌가요? 아, 이상훈 교수입니까? 아, 맞나요? 약간 이상훈 교수님 네. 맞으시네. 역으로, 네. 기분 나쁘셨던 어, 적 있나요? 혹시? 예. 오늘 저희 졸업전을 아침에 하고 왔는데 음, 학생들이 이런 거를 눈치를 좀 없지 않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아, 말해주는 것보다 두 분 네.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근데 좋겠네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번 환경조사 심사위원들은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을 음, 것 같아요. 근데 예, 평가자들이 뭐 예를 들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해서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내 작품을 내가 생각해서 좋게 만드는 게 사실 목적이지 교수님 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음, 졸작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데 저는 근데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의 가치를 남이 결정하게 허락하지 말라고. 음.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평가해도 내가 이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지 부동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5시 7분, 이분을 마지막으로 할까요? 지금 그럼 기미의 시간이, 요분, 잠시만요. 기미의 요분 네. 대답을, 잠시만요. 예. 아까 제가 넘어갔는 것 같은데. 아, 아, 요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를 했는데, 오, 그러니까 저는 램쿠라스의 것 되게 인상이 파격적이고 가장 아마 졸작 작품 중에서 파격적 도발적인 게 램쿠라스의 부동이었을 텐데, 저는 툰드라의 눈 치우는 것도 너무나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마도 하시면은 아까 했던 말과 그 연결이 사실 되는데, 자기가 뭘 제일 잘할지, 뭐에 적성이 맞는지,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부동의를 하는 거면 툰드라 같은 방식이 맞을 것이고, 개념을 던지고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파격적인 이미지와 이렇게 한다면은, 램크라스적인 방식이 맞겠죠? 어, 그, 네. 램코라스도 사실 현실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식의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 거로 볼 수 있고, 툰드라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조경 행위가 뭐 공간을 이렇게 해서 마스터 플래닝하고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저렇게 사람들 이 하나하나 각자가 다 움직여가지고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또 깨는 부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 네. 그것도 이제 부동의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네. 요 질문 세 개 받고 예, 마무리할까요? 예, 예. 시간이 요까지. 조금 지금 예. 지나고 있는데, 저기, 사회 비판에 머물지 않고 적용적 질문, 요거,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부동의는 사실 제일 많이 부동의하는 건 정치죠. 음, 정치는 부동의가 사실은, 어, 부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됐는데, 근데 이게 사회 비판에 머물지 않고 적용적 질문이 되게 하려면 가장 간단한 건 조경적인 매체를 쓰셔야지 돼요. 음, 조경적 매체를. 그러니까 아까 램쿠라스의 저런 얘기는 되게 철학적인, 뭐 사회학과 학생도 할 수가 있고, 음, 무슨 뭐, 무슨 자본주의 비판 선언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건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음, 그걸 되게 파격적으로, 어, 건축의 매체를 통해서 사회를 비판을 한 거죠. 음, 마찬가지로 이게 비판적인 거를 했을 때 조경의 매체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다른 결의 판넬, 뭐 표현의 방식은 허용이 되는데 아마 그 사이즈는 맞춰야겠죠? 예. 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요거는 그러니까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막 행위예술을 저는 할래요. 하나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떤 매체랑 같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비슷한 건데 그 모든 조경이라든가 건축이 공간 요 게임은 정해진 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도 뭐 건축 공모나 프로 공모도 뭐 A 제로 두 장을 내라면 두 장에서 자신의 참신함을 선보여야 되는 그런 형식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저는 뭐 완전히 뭐 단 이미지 한 장 던질래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면 시를 그냥 써버릴래 그럴 수 있는데 판넬 사이즈는 맞아야겠고 마지막 또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은 악영향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심사에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 결정을 안 하셨죠? 예, 심사위원 지금 윤곽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래요? 이런 공모전 취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게 이제 자꾸만 이제 약간 파격이랑 부동이랑 이렇게 사실 음. 교집합이 크긴 하지만 파격이 부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디자인을 해야지 부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당한 미침이 돼야 된다. 이게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가 공감이 되는 미침이 되면은 뭐 완전 미친도 되고 약간 조금 미친도 되고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실적, 예, 예,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질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예, 이제 졸작하면 나타나는 경향인데 처음엔 설계를 안 하고 주제부터 결정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제목이 주제 부동이다 보면 너무나 막, 파격적인, 막, 무슨 주제 예, 배틀이 들어가요. 주제 배틀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 마지막 학생 작품들을 할 때 랭쿠라스라는 가장 파격적인 작품을 보여줬지만, 나머지들은, 마지막 작품은 조금 형태적으로 좀 파격이 있었는데, 툰드라라든가, 그 다음 작품 흙에 대한 것은 그 미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부동이 지극히 디테일한 부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계를 하는 거는 부정을 위한 부정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쉬워요. 비판은 쉬운데, 아니 그쵸, 뭐 다 누가 잘못됐고 다 틀렸어, 막 그거는 그게 술 먹으신 어른들 하는 거잖아요. 술 취하면 다 하는 건데, 그래도 너는 대안이 뭔데?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예, 마지막으로, 5시 반을 향해 가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 열정적으로 또 학생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민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소리는 안 들리더라도 박수 제가 대표해서 치고요. 마지막 제출 일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이제 지금 다 정해져 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공고가 나갈 겁니다. 평소에 작년 뭐 여태까지 했던 대로 7월, 올해도 여름 7월 마지막 주 가까이 됐을 때가 된 것 같고 제가 아직 지금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공지가 나갈 거니까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 교수님이 클로징 해주시나요? 네. 네네. 저 뭐, 조금 걱정했습니다만, 막판에 갑자기 질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잘 된 것 같고, 중요한 거 좀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이 됐었고, 거기에 딱 맞춰서 교수님 두 분께서 이제 맥을 잘 짚어서 주제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뭐, 결국은, 문제의식이 얼마나, 명확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논리적으로 잘 끌고 가느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뭐, 마치 논문을 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게 다들 뭐 당선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겠지만, 다 끝나고 났을 때 스스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사고를 해서 이런 성과를 냈고, 이 계기로 굉장히 좀 성장을 좀 일부 했다. 이런 정도로만 하면 이 대전에 참여한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한 160분 정도 남아 계시는데, 끝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공고가 계속 매달 나갈 테니 학생들도 이번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포럼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